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날카로운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대규모 애플 투자 소식에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다. 근데 오늘요, 저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지수 올리기용 억지 상승인 것 같다. 오히려 애플 수익성 하락 악재 아닌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요. 네. 전반적인 의견 좀 주시죠. 뭐 지수가 누가 올리든 올리면 좋은 거니까요. 주인공이 계속 나타나면서 미국의 시장을 최근에 보시면 옥신각신하지만 결국은 이제 리바운드 반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간밤에는 뭐 애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한 5% 이상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고 미국 내 생산은 뭐 추가로 1,000억 달러, 그래서 총 6천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에 발맞춰서 백악관에서는 이제 아이폰은 그렇다면 관세 품목에서는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심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간밤에 또 그 인도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아이폰은 거의 대부분 인도에서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남아있는 인도와의 관세 불확실성에서는 애플은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댓글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인도에서 출발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일 텐데, 네. 그리고 투자라는 거를 했을 때에 비용이 들어가고 인도에서 내지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들었을 때의 단가보다 미국 내에서 만들었을 때의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 이거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의 비용, 즉 관세 비용보다 낮다면 오히려 수익성은 더 추가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이제 분석이긴 하겠지만 간밤엔 어쨌든 오랜만에 또 애플이 애플다운 힘을 보여준 그런, 너무 오랜만에 애플다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애플이 네. 애플다운 주인공의 모습을 간밤에 보여줬고요.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비용이나 수익성 뭐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간밤에는 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투심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네. 좀 해석이 됐습니다. 엇갈린 희비 디즈니와 맥도날드 실적 나왔는데 평가 어떻습니까? 일단 맥도날드는 좋았고 디즈니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또 약간 방어적인 역할의 소비재고 디즈니는 약간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디즈니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TV 부분이 좀 부진하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이 2년 내 최고치를 뭐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맥도날드는 뭐 약간 필수품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 고용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당장 재량적인 소비에 지출하는 부분들, 뭐 디즈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고 내지는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맥도날드처럼 좀 방어적인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뭐 계속적으로 취해야 되는 필수 소비재적인 소비재는 여전히 뭐 굳건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속보 나온 부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품목 관세에 대해서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200%에서 지금 최고 250%까지 인상되면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100%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속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뷰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트럼프의 이게 뭐랄까요, 이 거래 기술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00% 제약품에 대한 250% 관세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윽박지르기용 이제 제시이고, 일단 만약에 굳이 이러한 악재 속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서 남아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협상을 해서 한 15%, 25% 이내로 이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마 조심스럽지만
이 유럽이나 일본이 어떤 그 협상이 된 네. 뭐 15에서 20% 이하의 네. 관세의 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악재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이쪽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뉴스라고 봐요. 예. 네. 예, 또 하나의 윽박지르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속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나라별로 이제 끝나고 이제 품목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또 잘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굉장히 해봅니다. 예. 뭐 실망감을 줬다가 조금씩은 그래도 눈높이가 조금은 나아지게. 그러니까 주가가 뭐 기대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100%보다 더 높게 부과가 되면 이건 진짜 재앙이죠. 근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관세를,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부터 원래 한 10%를 부과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근저에 있는 뭐 한 15% 정도로 시작하자 하면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10%를 얻기 위해서 100% 이러면 예.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결국은 이제 15%, 10%를 얻어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자,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살펴볼까요? 신중호의 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분기 눈여겨봐야 할 업종 분석해 주시는데요. 특히 인도 관세와 또 헬스케어 쪽을 좀 보신다고요? 인도 관세와 헬스케어를 본다라는 부분은 헬스케어를 좋게 본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인도 관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어서 달러화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쭉 뽑아보고 관세나 이제 비무역 장벽, 무역 장벽이 높아졌을 때 각국의 통화는 이 달러화보다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최근에 인도도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일본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은 수출하면서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성장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이 수혜를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받느냐? 미국이 나아진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갈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일단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의 어떤 수입을 인도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관세를 더더더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인도 관세에 대해서 25% 추가하면서 지금 5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단순히 무역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한 관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약 헬스케어가 왜 나오냐? 인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더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약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고 우리나라 즉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인도와의 협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어떠한 업종을 접근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돌고 돌아서 이 모든 게 그러면 미국 내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보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인도나 내지는 다른 나라들도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뭔가요? 네, 그걸 바로 말씀드려 보면 네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글로벌 IB들이 다시 이 빅테크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어제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캐펙스도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필요한 이 공급망에서 원자력이나 가스, 유틸리티처럼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워 테마가 3분기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도 엊그제 나온 데이터를 좀 준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발하고 나서, 즉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의 세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데이터 수요의 전력 수요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력망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이 지중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땅 밑으로 까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원자력 테마까지 붙으면서 이 파워 테마가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핫한 주제였는데 어제 보니까 한국전력도 좀 7% 가량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캐펙스를 빅테크 위주로 지금 올리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력 쪽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으려면 무조건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력에 이제 수급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찐빵 없는, 뭐라죠? 앙공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유틸리티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의 규모로 캐펙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파워 테마가 더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AI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좀 강조를 얘기했죠. 한바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분명히 좀 밸류 부담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주제가 밸류 부담은 존재한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부담 계속 나왔었던 얘기들이지만 최근에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캐펙스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또 파워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그렇군요. S&P 글로벌에서 그러다 보니까 발표한 게 25년에 전력 수요가 58기가와트인데 3년 후인 28년까지 한 65%가량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결국 AI 훈련,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서버 확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내에 투자하는 아이디어하고도 결부가 되거든요. 이거 다 미국 내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폰은 뭐 인도에서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리바운딩되고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 내 성장률이 더 집중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파워 테마에 대한 성장률은 조금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미국 내 투자에서 가장 이제 캐펙스가 점점 더 커지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력과 네.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이제 파워 테마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7월 이후에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좀 달러화가 워낙에 지금 약세에서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달러화가 이 글로벌 자금의 어떻게 보면 키 인디케이터거든요. 네. 달러화가 만약에 여기서 약세를 간다? 그러면 원화베이스 내지는 이머징으로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빠르게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달러화가 반등,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상반기에 이머징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거와 반대로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이 미국 전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아갈 수 있고 수급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달러화가 약세로 될 것이다라는 베팅이 충분히 일어난 시점을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지금도 달러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베팅. 왜냐하면 당연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고 파월 연준 의장을 뭐 사임시키느니 이런 신뢰성의 금이 가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당히 약해졌었는데 그 강도가 그리고 이 역발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반대의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네. 금리 인하하니까 인하하면 달러 약세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네. 성장률이 올라가고 투자가 더 일어날 수 있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90% 이상 높아졌잖아요. 오히려 달러화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쌓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러면 달러화가 리바운드 된다? 리바운드 된다라는 거는 미국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 내에서도 또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도 있지만 실제 미국 내에 투자하면서 그 두 가지
즉 환율 효과와 실제 투자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를 네.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런 부분이 어디일까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글로벌 IB들이 다시 파워 테마를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저 주요한 내용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